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공학 QS 퀄리티 오브 서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안정적인 VoIP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안정적인 QS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아닌 것은 VRRP, RSVP, 딥서브, MPLS 이런 얘기가 있죠. VRRP는 버추얼 라우터 리던던시 프로토콜이에요. 라우터를 이중화하는 거죠. 리던던시. 이중화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QS인데 얘는 이중화, 그러니까 안정성인 거죠. 그래서 가상 라우터의 중부 프로토콜은 여러 대의 라우터를 가상의 IP로 묶어서 장애 발생 시 라우터 간에 자동 전환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죠. 그러면 여기 통신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밑에서 바라보는 뭐 단말 중간에 뭐 네트워크나 그런 게 있겠죠. 이 단말들은 얘를 IP를 하나의 IP로 보는 거예요. 가상의 IP로. 물론 얘네들이 각각 라우터가 IP가 있는데 얘를 동일 IP를 뭐 예를 들어서 10.10.1이라든지 100.100.1이라든지 하나로 봐서 요 라우터가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라우터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걔를 이제 VRRP로 묶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RSVP는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로서 자원을 예약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라우터에게 어플리케이션이 선택한 클래스와 트래픽의 특성 기반해서 QS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인데 쉽게 얘기하면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종단에서 만약에 종단으로 통신한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 여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 여러 안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걸 우리가 리저브 한다고 하거든요. 리저브하는 것들을 해서 경로를 리저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컨펌을 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인트 서버 방식도 별도로 있는데요. 인트 서버 방식은 QS 보장을 해서 종단 간의 시그널링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사전에 QS 정보 전달 및 필요 대역폭을 할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딥 서버 방식은 디퍼런스 서비스라고 해서 필드에 DSCP라는 DS 코드 포인트를 마킹해서 클래스별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QS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MPLS는 멀티 프로토콜 라벨링 스위치를 해서 데이터 패킷의 IP 주소가 아닌 어떤 라벨을 붙여서 라우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MPLS도 QS로 분리를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VRRP는 완전히 답이 아닌 부분이고 RSVP나 딥서버가 QS로 쓰이는 거고 MPLS는 라벨 관련된 건데요. 이거를 여기서는 라벨링에서 처리한 것까지 QS로 넓은 범위로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예, QS 주요 평가 요소는 패켓, 에러율, 처리량, 패켓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단 장비에서 어떠한 그 모뎀이라든지 인터넷 연결하는 장비를 거쳐서 가입자만을 거쳐서 이제 백본망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각 계층별로 나눠져 있을 수 있죠. 피지컬, 데이터, 네트워크, 트랜스퍼. 각각의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떠한 그 매체가 있고요. 그 매체를 통한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어떠한 그 필드 네트워크 계층이라든지 그쪽에서 아까 얘기한 DSCP, DS 코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백본 어디에서 RSVP라든지 인터 서버에 대한 QS 프로토콜이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를 나눠서 인그레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서 어떠한 그 인풋에 맞는 폴리싱 정책을 세워서 우리가 그 큐잉과 스케줄링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쉐이퍼 트래픽에 대한 쉐이핑 깎는 거 또는 거기서는 리마킹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QS 트래픽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S가 필요한 거는 어떤 품질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거죠. 또는 고비용이라든지 고대역폭 고속 처리에 대한 어떤 실시간 처리를 하기 위해서 QS 처리를 하는 겁니다. QS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QS가 제공하는 기능은
프로토콜 주소 및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트래픽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수신 또는 송신 시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전송 또는 수신이 허용되는 대역폭을 제어하고, 패킷 헤더에 QS 통제 요구사항을 읽고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QS의 주요 지표에서 우리가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기법은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역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깨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망에선 이거를 압축이나 비압축 모드 둘 중에 하나의 모드를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방송망은 비압축 모드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 압축 모드로 또 쓰는 게 추세입니다. 지연은 서비스 처리에 응답 시 발생하는 지연으로 발생해서 목적지까지 경로에 발생된 지연을 의미하는 거고, 지연이 크면은 실시간성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지터는 원래 신호부터 왜곡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그 편차가 벌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속 지연, 전달 지연, 큐잉 지연 등이 발생하는 거고요. 패킷은 중간에 패킷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패킷이 드롭시키거나 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많아지면은 방송망이 어떤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는 거죠. 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챗 GPT의 QS에 대해서도 크게 트래픽 우선순위 지정하고 대역폭 관리하고 품질 모니터링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 라는 걸로 정의되어 있고요. 예, 기출 내용을 보면 캐리어 이더넷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캐리어 이더넷은 기존 랜용에서 쓰는 이더넷 기술을 전달망 또는 백본망까지 확장시킨 기술이다. 캐리어 이더넷이 기존 이더넷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예, 캐리어 이더넷에서 구축 거리다, 과금이다, 망 중립성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캐리어 이더넷은 5가지의 펑션을 우리가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서비스, 스탠다드 서비스, 확장성, 신뢰성, QS, 서비스 관리, 이런 펑션으로 접근해서 Q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인터넷상에서 주소체계인 IP 버전 4와 6를 비교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P 버전 4는 32비트고 헤더 구조 복잡하고, IP 버전 4는 네트워크 크기나 호스트 수에 비해서 ABCD E클래스로 분류하고, IP 버전 4가 QS가 보장이 안 되죠. 별도의 필드로 해서 하지만 보장이 안 돼서 별도의 QS 장비를 둔다. 그래서 QS 장비가 별도 설치해서 운영 중이 있는 게 현재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QS에 의해 평가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패킷 에러율, 패킷 지연, 처리량, 전송 방법. 그래서 당연히 전송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에 얘기한 QS 파라미터, 주요 지표,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요거 참조해서 갖고 가시 바랍니다. 4번, 인터넷 통신망에서 가입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의 입력 트래픽을 특성에 맞게 몇 개의 클래스로 그룹화하고 클래스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딥서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트 서버 방식이 있고 크게 딥서버 방식이 있는데요. 인트 서버는 플로우별 종단과 QS라는 거고, 딥서버가 클래스별 QS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개의 클래스로 그룹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딥서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 서버를 이제 RSVP라는 어떤 그 레저베이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딥서버에는 POPs Behavior라는 PHB 관련된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트 서버랑 딥 서버랑 이제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패스에 대해서 리저브를 한다. 계속 가는 경로를 잡아준다. 이게 이제 인트 서버 방식이 되는 거고, 딥 서버 방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넣어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딥 서버망이 확장성이 용이한 거고요. 인트 서버는 단순한 망 설정이고, 단점은 반대로 여기 확장성이 문제고, 노드 분석 시간에 주로 시간이 필요한 게 딥서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고속 광대역 통신에 적합한 ATM 교환기의 비동기식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S 관점으로 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양한 QS 클래스가 불가능하다.
정보 지원이 항상 일정하다.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을 통합할 수 있다. 가벼운 길이의 정보를 셀 단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건 그 ATM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ATM도 다양한 QS가 가능하고요. 정보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정보 지원이 CBR은 정보 지원이 가능하지만 VBR, UBR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 지원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IP 기반의 패킷이 ATM과 경쟁해서 ATM 기술이 폐쇄되고 IP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ATM 기술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TM은 셀 단위로 처리하고 VBR 정보를 셀 단위로 취급한다. ATM은 셀 단위로 처리하고 뭐 CBR이라든지 VBR 뭐 그런 것들이 다 셀 단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M의 그 VBR은 다시 RT 리얼타임 VBR과 넌 리얼타임 VBR로 실시간성과 비실시간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